소득이 없었어도 내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민한 이혼 변호사 강혜리,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이혼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이고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이룬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부모님께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같은 것들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부의 재산이긴 하지만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결혼할 때 부모님이 내 명의로 신혼집을 사주신 경우에 그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명의로 내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이잖아요. 하지만 혼인기간이 몇 년이 흘렀고 뭐 그 기간 중에 집값도 뭐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이제 기여한 부분이 인정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나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값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혼인기간 중에 증가된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부모님이 3억의 집을 사서 증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2년 뒤에 내가 이혼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돼서 보니까 집값이 5억으로 이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5억에서 3억을 뺀 증가분 2억만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근데 이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증가분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 가액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부동산 보유세를 배우자가 냈고 임대차 계약 관리 같은 그 건물 관리도 전부 배우자가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특별히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고 봐서 이 증가분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액이 너무 소액이다 그러면은 증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꼭 증가분만 재산분할이 된다 뭐 이것도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내 부모님이 나에게 증여했다는 점이 전혀 이제 이게 재산분할에서 고려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나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 비율은요, 먼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그 재산 목록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각각의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부부 각자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되는 요소들은 혼인 기간이 뭐 얼마나 유지가 됐는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떤지, 뭐 양육은 누가 할 거고, 양육비는 장래에 뭐 어떻게 얼마나 지급될 것인지,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부부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기여도는 단순히 내가 집을 살 때 뭐 얼마 보탰다 이런 것처럼 직접적인 기여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비를 내가 냈다거나 매달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아서 생활비를 얼마씩 보탰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것도 기여도로 보고요. 또 기여도가 금전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가정주부여도 소득이 없었어도 내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라고 해도 특유재산, 그러니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분할 비율에 관해서 이제 보통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은 반반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됐다 하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각자 이제 가정 경제,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비슷해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그 긴 시간을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례나 판례들을 이제 굳이 이제 일반화를 시켜 보자면 이제 10년 이상 혼인을 했으면 반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대충 이제 들어맞기도 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또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재산 분할 비율 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예로 들어드렸잖아요. 이게 이혼이라는 게 아주 장기간에 이어진 부부의 혼인 기간을 이제 정리하는 절차다 보니까 단순히 뭐 혼인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몇 %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SK 최태원 씨와 노소영 씨 그 이혼 사건을 여러분들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 두 분이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했는데도 최태원 씨가 소유한 SK 주식은 특유 재산으로 봐서 재산 분할에서 제외가 됐고 노소영 씨의 기여도도 적게 인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되셨잖아요. 이런 사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혼인 기간이 아주 길다고 해서 부부의 모든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살았다고 해서 그 기여도를 반반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부부 재산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 때도 배우자의 이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 같은 같이 형성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되긴 돼요. 이혼을 하실 때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고려할 요소가 워낙 다양하고 사안마다 변수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